예전에 화장품 판매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머니들, 이모님들은 화장품 판매할 때 아주머니들이 오셨죠. 이거를 방판이라 그래요. 방문 판매. 옛날에 태평양이 주로 했는데 옛날에 이름이 태평양이었고 이거 이름 바꿨죠. 이름 뭘로 바꿨는지 기억나세요? 태평양의 브랜드가 아모레였어요. 근데 아모레 태평양 그러면 이상하잖아. 이상하니까 태평양을 영어로 썼죠. 자, 그래서 아모레 그 퍼시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장품 판매에 물론 뭐 백화점 가서 사고 그런 분들 많았겠지만은 이렇게 방문 판매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인데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방문 판매가 지금은 다 없어졌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화장품 방문 판매가 여전히 인기입니다. 쭉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요즘에 내려오더니 옆으로 가고 있어. 줄지 않고 10%를 유지했다. 매출은 껑충이다. 20, 30대 젊은 층이 신규 수요로 유입되면서 방판은 여전히 매력적인 판매 채널로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화장품 방판 소녀단? 방판 아줌마단이라고 하면 뭐하고 방판 소녀단이 아직도 3만 명 유지되는데 3만 명이 무려 1조 7천억을 팔고 있어. 아직도 방문 판매하시는 거야. 아모레 아줌마 같은 분들이 3만 명이 된다. 3만 명.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조금 있다가 화장품 판매 변천사를 얘기할 텐데요. 화장품 방문 판매가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를 왜 존재할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불고 있는 화장품 유통 채널의 변화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아직도 생존해 있을까요? 화장품 방판 소녀단이 아직도 있는 이유가 뭘까? 화장품이라는 거는 특히 저한테는 어렵잖아요. 물론 샘플도 많이 주시가겠지만 어려워요. 뭐 이름도 어렵잖아. 나이트 리커버리 뭐더라 뭐 프레쉬 뭐 하여튼 영어 이름도 길고 이게 과연 무슨 기능이 있는지 무슨 성능이 있는지가 와서 설명해주고 나한테 컨설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너의 피부와 어떤 화장품 그 어려운 거를 컨설팅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판 소녀단 누님들이 계시는 건데 저 누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유통 채널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2010년에서 2015년 정도에 굉장히 대박을 내면서 주식시장에서 화장품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간첩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2015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 시장을 한국 화장품이 2013년, 4년, 5년부터 휩쓸기 시작하는데 이거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나중엔 이게 더 올라가요. 1등까지가 1등. 파란색이 프랑스인데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1등, 2등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중국이 막 문을 열고 화장품에 개방을 했는데 자기네들 화장품은 좀 못 믿었거든. 아무래도 품질에 대해서 믿기 어려워서 프랑스 같은 굉장히 유명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비싸거든. 비싼데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 경쟁력으로 치고 가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프랑스, 일본이 1, 2위였는데 우리나라가 2012년에 한 4등 정도 하더니 완전히 치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1등까지 올라가는 중국을 한국 화장품이 확 쓸어버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화장품 얘기 안 하면 주식시장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한국 화장품은 중국과 홍콩이 전체 수입의 거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이고 자, 여기서 약간 재미로 보면은 그럼 과연 어떤 화장품들이 중국을 쓸었냐? 여성을 위한 컨텐츠 에어 쿠션 아십니까? 와, 제가 옛날에 한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는 거 있죠? 요렇게 요게 메이드 바이 코레아랍니다. 코레아 요렇게 이렇게. 요게 에어 쿠션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뭐 처음 나왔다고 하면 되는데 얼마래더라? 누적으로 1억 개가 넘었대요. 판매가 어마어마한 대박을 내서 이게 옛날 거 옛날에도 누적 판매량이 5천만 개고 지금 1억을 넘었다 그러고 1초에 하나씩 팔리고 코레아 화장품 그러면 에어 쿠션 아모레 패시픽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에서 가장 혁신적인 화장품 기업으로 창의적인 기업으로 꼽히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이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왔어요. 뭐 이렇게 누르면 톡톡톡톡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화장하는 시간이 줄었다던데? 그걸 이렇게 말해요. 아모레 퍼시픽의 쿠션형입니다. 메이크업 시간을 13분에서 7분으로 줄여주고 글로벌 뷰티 브랜드마저 이것을 모방한 제품을 앞다퉈 출시했다. 새롭게 쿠션 화장품 카테고리를 창조해내면서 아모레 퍼시픽이 쿠션이라는 걸로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100년 전에도 쓰던 거 아니에요. 100년 전에 쓰던 거라니. 야, 이게 혁신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혁신적인 상품이었어. 쿠션 혁명.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위도 있습니다. 2위. 이거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마스크팩이 중국에서 그렇게 킹왕짱으로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 마스크팩 판매량 탑5 중 4개가 한국 제품. 와, 이게 뭐 지금 제가 자세한 숫자는 아래에 있는데 안 갖고 왔는데 지난해 1년 동안만 4천만 장을 방 하나 중국에서 팔 정도로 한국 하면 마스크팩이었대. 써본 적 있냐고? 당연히 안 써봤죠. 야, 우리나라가 마스크팩으로 이렇게 유명했어? 좀 써볼걸. 저는 몰랐네. 3등은 뭘까? 역시 아는 분이 없죠. 역시 순도 95%의 순결한 방송. 역시 아는 분이 없다. 3등은 뭘까 하면 보통 뭐라고 많이 올라오는데 한마디 말이 안 올라오시네. 역시 형들이야.
믿고 간다 95% 역청들이야. 뭐 아는 분이 없어. 수딩젤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요 수딩젤이란 걸로 중국에서 6,600만 개를 팔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박이 났대요. 한국 하면 또 수딩젤이라는데 모르세요? 저는 이걸 보고 솔직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알로에 수딩젤이라 그래서 저게 어디에 바르는 걸까? 여기에 바르는 건 아니겠지? 저게 그래도 이름이 화장품인데 설마 머리에 바르는 그 젤은 아니겠지? 이게 뭐 이런 데 바르는 건가? 아 머리젤은 아닐 거 아니야. 알로에 머리젤을 발라서 뭐 하겠어.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이나 뭐 얼굴에 뭐 바른다 합니다. 그렇겠지? 아마? 이게 대박이 났대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 2, 3등을 봤는데 자 번외 능수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박난 꼬레아의 크림. 자 중국에서 대박난 꼬레아의 크림이 하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영양 성분 가득하다. 오 야 아는 분 있어. 이걸 어떻게 알지? 저 처음 보고 경악했는데 달팽이 크림이란다. 6초에 하나씩 팔리는 달팽이 크림. 이거 아셨어요? 쫀쫀한 느낌, 촉촉한 보습감, 영양 가득 달팽이 크림. 전 이걸 보고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에이, 설마 이게 진짜 달팽이 갈아 넣은 건 아니겠지. 여기다가 이게 진짜 달팽이인가? 에이, 이름이 달팽이겠지. 뭐 붕어빵에 붕어 들어가겠어? 달팽이 크림에 달팽이가 들어갔을 리는 없잖아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말로만 듣던 달팽이 크림 알고 쓰자. 보니까 달팽이 점액 중 피부에 좋은 성분을 과학적으로 추출하여 맞구나. 맞습니다. 달팽이를 잘 갈아서 넣었다 그럽니다. 달팽이의 자가치유 능력을 그렇게 잘 이용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느 분이 오해하실까봐 이거 PPL 없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순도 95% 방송에서 이 달팽이 크림 PPL이 저한테 들어올 리가 없겠죠. 뭔지도 모를 텐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달팽이 크림이라는 게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없기 때문에 일단 PPL이 절대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제발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달팽이 크림을 뭐 들어올 리가 없잖아. PPL이 순도 95%인데 그 오해도 안 하시네. 오해 좀 해줬으면 했는데 오해도 아무도 안 하시고요. 가슴이 아프다. 자 그랬는데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후로 중국 화장품이 당연히 크죠.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밀리고 하면서 중국 화장품에 쭉쭉쭉쭉 밀리고 KBT 신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017년부터 19년 뉴스지만 쭉쭉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회사에 밀렸어요. 중국 본토 회사에도 밀렸지만은 여기에 밀렸어요. 제2 일본입니다. 아까 저 실적을 보신 분 알겠지만은 프랑스 있고 일본 있고 한국 있던 게 바뀌었잖아요. 프랑스는 좀 이만큼 있고 일본이 쪼그라들고 한국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최근엔 반대예요. 한국이 쪼그라들고 일본이 오르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뭐 3등으로 밀렸다 쭉쭉 밀리면서 일본의 어떤 시장이 대박이 났냐, 누가 대박이 났냐, 우리나라 뭐 들어갔던 기업들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뭐 이런 데는 매출도 증가도 못하고 쭉쭉 줄고 있는데 어디가 대박이 났냐면은 일본의 이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제가 뭐 살 수 있었을 리는 없겠지만 일본 시장에 있었어. 시시에도가 대박이야. 한국에 쭉 눌려서 주가가 이렇게 별로 오르지 못하고 기고 있다가 중국에서 시시에도가 대박이 나면서 2천 얼마 하던 게 거의 8,000불 넘게 올라. 반대죠. 아모레 퍼시픽은 정확히 시시에도의 반대로 가요. 물론 일본에만 밀렸다 하면 뭐하지만은 결국에는 뺏긴 거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J뷰티가 K뷰티를 밀어내고 1위 시장을 빼앗겼다. 물론 더 대박난 회사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 가장 대표적인 회사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에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뭐 대중국 얘기였으니까 이것보다 우리한테 조금 더 와닿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너와 나의 대학가에 가면은 보이던 바로 그 브랜드 미샤 기억나세요? 2000년에 당시 미사 창업자가 아니 화장품은 비쌀 필요가 없다. 3,000원이면 된다. 5,000원이면 된다. 중저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대박이 났어. 그걸 흔히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화장품 로드샵이라 그랬어. 옛날에 화장품은 백화점 가서 사거나 방문 판매로 사거나 뭐 그런 게 단지 알았는데 화장품 가격에 조금 몇 개 있거나 갑자기 미샤라고 화장품 판매 체인점 비슷한 게 생기면서 중저가 화장품을 쫙 까는데 이게 대박이 나. 거품이 있다 이러면서. 대박이 나서 이 미샤를 따라한 로드샵들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 브랜드 생겨, 저 브랜드 생겨, 이 브랜드 생겨. 그러면서 2010년대까지 2000년대를 이 중저가 유통 채널이 휩쓸어. 지금 에이블 CNC죠. 더 페이스샵 생기고 쭉쭉 생겨요. 이게 쭉쭉 생기다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실적이 좀 죽기 시작하는데 실적이 좀 죽기 시작하니까 팝니다. 누구한테 팔았냐면은 IMM이라고 사모펀드에다가 1880억 주고 창업자가 팔아요. 근데 문제는 IMM이 엄청 똑똑한 분들이 많은 그런 사모펀드일 텐데 이걸 덥석 샀는데 그때가 로드샵이 다 죽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덥석 샀다가 지금 적자가 나면서 어쩌나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지금 프라이빗 에코티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 적자가 쫙쫙쫙쫙 나고 있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써있냐? 첫 번째 이유는 화장품 모든 회사들의 걱정인데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니까 매장에서는 테스트만 해. 또 화장품은 굉장히 주기가 빨라요. 주기가 빠른데 어떨 때는 우리 미샤께 잘 나가지만 어떤 때는 저 비사께 잘 나가고 어떤 때 C사께 잘 나가. 근데 나는 로드샵이기 때문에 미샤 거만 항상 둬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께 대박이 안 나고 요쪽 화장품이 대박이 나는 경우에 내 매출이 줄어. 이런 경우가 생겨요. 또 그때는 2000년대에 대박이 날 수 있었던 거는 유커 중국인 관광객이 막 들어와서 로드샵에서 진짜 보따리 상으로 사갔기 때문에 그 로드샵들이 완전히 대박이 났는데 이제는 테스트 매장에 그치고 단일 브랜드 샵에 약점을 보이면서 중국 수요가 끊기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미샤가 팔리죠. 지금은 에이블 CNC로 돼 있는데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완전히 저 바닥으로 뭐 내리꽂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00년대에서 2010년대로 휩쓸었던 로드샵이 몰라 그랬다. 미샤, 토니모리, 스킨푸드, 이니스프리, 더 페이스샵,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데인데 화장품 사러 어디를 가야 되나. 이제는 1, 2년부터 전부 문을 닫고 지금 업소가 감소폭이 점점 커져서 거의 5,000개 가까운 업소가 4,000개 이하로 줄어들고 있죠. 쭉쭉쭉쭉.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떴을까? 로드샵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브랜드, 단일 브랜드의 상품만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화장품은 이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특정 브랜드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까? 요즘에 많이 들어본 단어실 텐데 H&B 스토어라는 말을 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요즘에 많이 보이는 거죠. 미샤 뭐 이런 데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올리브영, 뭐 랄라블라, 롭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주로 헬스앤뷰티 스토어는 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미샤와 다르게 다 있죠.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있고 심지어 화장품만 있는 것도 아니라 온갖 신변 잡기품 비슷한 게 있으면서 약간 작은 백화점 느낌이 날 정도로 모든 게 상당히 많이 구별하죠. 다 있어요. 이 H&B 스토어 올리브영에 그냥 일방적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얘네는 뭐 대박 나면 가져오면 되니까. 미샤, 네이처 리퍼블릭, 더 페이스샵, 토니모리 이런 1세대 화장품 로드샵 브랜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여기는 자기들 화장품만 갖다 놓고 판대였으니까. 여기를 안 가고 사람들이 비교해보고 사용해보고 이것저것 필요하니까 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올리브영이 굉장히 최근에 2015년부터 굉장히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브영이 굉장히 옛날부터 보였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1000개를 넘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로드샵이 무너지면서 올리브영 같은 종합 쇼핑몰이라고 뭐하고 헬스앤뷰티 쪽에 종합 스토어가 쭉 올라가면서 5년간 20%로 성장을 했거든요. 반대로 얘는 이렇게 죽고 지금은 뭐 독보적인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그래서 요즘에 길거리에 돌아가면 전부 다 올리브영 같은 H&B스러운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롯데 쇼핑, 뭐 롭스, 뭐 부츠, 랄라블라 이러면서 따라해서 생겼는데 자, 문제는 잘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전에 이 누님이, 이 어머니께서 우리한테 와서 화장품을 설명하면서 이거는 무슨 피부에 좋고 이거는 당신의 피부에 좋아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어머님들한테 화장품을 사는데 되게 익숙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저게 되게 좋은 나름대로 1대1의 이게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H&B라는 데서 여러 가지 상품을 간접적으로 비교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해외에서 먼저 있었는데 이거와 이거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옛날에 나만을 위한 1대1 컨설팅이 가능한 어떤 사람들이 화장품을 권해주니까 굉장히 잘 샀단 말이야. 다양한 상품을 비교 체험한다고 요즘 화장품이 너무 어려워.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이거와 이거를 더하면은 들어보셨어요? 요즘 전 세계의 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크게 불고 있는 화장품 편집숍이라는 게 생겼어요. 편집숍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다. 우리는 편집숍이 뭐냐면은 화장품을 흔히 쓰는 표현으로 큐레이션해줘. 가면은 우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상품을 추천받아서 서치를 해서 거기 가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나의 뭐라 그래야 되니 나의 담당이 나와서 1대1로 얘기해주면서 터치해주고 캐치해주고 그 방문 판매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드는 큐레이터가 존재하는 그래서 편집숍이 생깁니다. 물론 고가 제품 위주로 가격이 대될 테니까. 화장품이 큐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가면은 우리가 알아서 사는 저런 물론 중저가 제품도 있었는데 화장품의 멀티숍과 편집숍이 부상하기 시작해. 방문 판매가 아직도 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수요가 있구나. 내 피부에 뭐가 어울리고 화장품이 어려우니까 어떤 게 어떤 효과를 내고 뭔가를 누군가 권해주고 그거를 써서 어떤 효과인지 말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고 멀티숍과 편집숍 이 큐레이터가 존재하는 나를 위한 그런 샵들이 부상을 하기 시작해. 화장품은 개인의 외모와 개성을 표현 제품이기 때문에 취향과 기호가 굉장히 높고 수많은 신제품이 나오는데 다양한 제품에 대한 비교 체험을 할 수 있고 나한테 추천해주는 이런 멀티숍과 편집숍들이 좀 부상을 합니다. 화장품 쪽 광고를 노리냐고요? 당연히 저한테 안 주겠죠. 우리는
95% 이거 99에서 많이 내려왔죠. 95% 방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품 그런 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즘에 또 아니 옛날 로드숍에서 단일 브랜드가 너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H&B 쪽으로 갔다가 요즘에는 편집숍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편집숍이라는 게 치고 나오는 사람들과 큐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숍들이 굉장히 또 치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침체의 늪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저런 편집점이 늘어나면서 H&B 스토어 같은 경우도 침체까지는 아니고 아까 제가 봤지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가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1000개 넘은 다음에 옆으로 기고 있는데 이제 편집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뭐 배달을 해준다 아니면은 우리도 너희가 갖고 오면은 우리도 그런 온오프 경계를 허물어서 온라인에서 보고 온 거를 우리도 뭐 큐레이션 해주겠다 뭐 이런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저 편집숍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전혀 그게 없습니다. 전혀 PPL이 없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겠죠. 우리는 95%니까 시코르란데 들어보셨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고가 브랜드, 고가 좋은 제품으로 고가 상품으로 어떤 그런 나하고 1대1로 해주는 이제 그런 브랜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시코르인데 편집샵인데 문제는 이 시코르에도 요즘에 그쵸 안 드시는 분 계시네. 원조가 있어요. 저런 편집샵은 시코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면서 뭐 샤넬도 흔들었다 뭐 이거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쭉쭉쭉쭉 나름 커지고 있는데 현대 국내 제품을 선도하는 건 신세계백화점이 만든 시코르라는 브랜드인데 문제는 이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가 누구냐면은 세포라입니다. 세포라가 나오면서 신문에 이런 기사들이 쭉쭉 뜨고 있죠. 뷰티 공룡 세포라가 한국을 습격했다. 한마디로 루이비통 그룹이 운영하는 편집샵인데 세계 최대 화장품 편집샵이 세포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로드샵, H&B 편집샵 이런 식으로 화장품 유통구조가 변하고 있는데 여길로 들어와서 요거를 차지하겠다고 확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시코르하고 지금 머리를 부딪히고 있어요. 세포라 그러면 세계 최대 화장품 편집샵입니다. 원조죠, 원조. 지금 세계 34국에 2300개 매장이 있는데 지금 이게 들어온 게 가장 핫한 뉴스가 되고 신문을 보면은 뭐 명동에서 맞붙었다. 세포를 명동에다가 지금 2호점을 내서 양쪽이 머리를 부딪히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때도 보여드렸지만은 여러분들과 우리 중국 형들과의 그 힘을 합쳤기 때문에 루이비통 형들은 저 세포라 화장품 숍이 워낙 잘 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잘 됐겠지만 지금 역대 최고 그 올라가고 있는데 덕분에 명품 업계 저 베르노 아르노 저기 루이비통 회장님은 버핏을 제치고 세계 부호 3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금 쭉 보고 있으면은 저런 식으로 화장품의 이 유통 채널이 바뀌어 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간관 안 보고 있는 쪽이 있어요. 저 모든 변화는 사실은 온라인과 싸우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화장품 사는 쪽하고 싸우기 위한 대응책이라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은 온라인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니 로드샵이 있고 단일 브랜드 그 다음에 다양한 브랜드 그 다음에는 와서 우리한테 뭔가 추천을 해주고 뭔가 권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편집샵 같은 걸로 우리하고 1대1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만드는데 자 그럼 인터넷도 자 그러면은 고객과 추천해주고 대신 써주고 대신 사용해주고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걸 하자. 그게 이 시장이에요. 미디어 커머스라는 시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한 2, 3년 됐죠. 이런 시장이 커지는 거. 미디어 커머스. 미디어를 통해서 오프라인의 이 변화, 마지막에 와 있는 이 편집샵이라는 거를 온라인으로 얘기해주자. 이게 예전에는 중간 정도 회사들이 시작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니까 카카오도 참전을 해요. 뷰티 크리에이터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죠. 활용하고. 카카오도 참전을 하고 점점 커지는 거지. 이 채널이 편집샵하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니까 CJ ENN까지 글로벌 전략에 도입한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엔터테인먼트와 머천다이징을 합친 컨텐츠 유통 머천다이징을 동시에 하겠다는 글로벌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꿈이긴 한데 미디어 커머스 하는 아저씨들의 꿈이 되는 건 이런 거죠. 컨텐츠가 판매되는 채널의 미디어 커머스가 홈쇼핑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시고 계시는데 뭐 이게 뛰어넘을지까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바람이고 유통 포럼에서 나온 바람이긴 한데 지금 뭐 대기업들이 일로 뛰어드니까 확실히 아까 화장품 유통 채널에서 봤던 그런 변화가 미디어 커머스 쪽에서도 분명히 따라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된다는 거를 지금 뭐 세포라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쪽에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런 기업들이 M&A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